해킹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 나와 있는데, 현실에서는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이런 걸 확보하고 보안 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고 선거인 명부 작성 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서로 검증되고 교차되고 하니까요. 네. 그런 데들이 다 합심해서 그 조작에 관여해야만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 자체를 예. 선관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상으로 확정시켜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변경했을 때 그냥 양쪽으로 맞춰서 교체 검증을 해보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네. 지금 보안 점검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해킹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뭐 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킹을 통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해서 사전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전 투표관의 사인 그 도장을 등록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외부와의 접속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운영되고 있고 제한된 기간만 접속 가능하며 가능해서 외부에서 해당 이미지 파일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혹은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및 전용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되므로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32번은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라는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서 그 단순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했고 또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요 시스템의 경우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 체계로 운영하고 있죠. 네. 보안 컨설팅 이후 선관위의 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 이후 이행 추진 TF를 구성해서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였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배포했죠. 그렇습니다.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정당 창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선 조치를 하고 점검 완료한 후에 이전에 국정원에서 31점인가 나왔던 점수가 네. 다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70몇 점까지 나왔다면서요. 71.5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71.5 정도 네.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이전에 비해서 지적됐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그 보안 수준이 많이 이제 향상된 거네요. 네. 이 보안 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에서 자꾸 부정선거 시비의 논쟁거리로만 작동이 되는데, 이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보안, 특히 서버라든지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금 법제가 사전투표제라는 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거를 하는데 사전투표제를 운영하게 되면 통합선거인 명부, 즉 서버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때 이 서버가 공격을 받아서 통합선거인 명부의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그 해당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서버의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때마침 국정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서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보안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실제적으로도 이 보안 컨설팅 그 결과 이후에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서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선관위가 뭐 압수수색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피청구인이 하셨던데, 선관위는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응하고 있지요. 그래서 네, 있죠.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과 검찰이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이 181차례였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도 30차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는 내용이죠?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압수수색 영장 절차에 의하면 네. 그 영장 사본을 그 피압수수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장 사본 등이나 이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 내부에서 산출된 그런 보고서 등을 감안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숫자는 지금 저희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서버 점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안 컨설팅을 하고 이후에 이행 여부 점검을 한 후에 국정원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이 서버 점검 혹은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혹은 뭐 그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지금 그 국정원이 2차에 걸쳐서 이행 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진짜 사개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선거 시스템 보안 자문단까지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22대 국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선관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자체적으로도 네, 점검을 그렇습니다. 했지만, 뭐 국정원이나 다른 외부 기관이 점검합시다 혹은 점검할 테니까 응해라 이런 요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더 미진하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네. 기타 사항으로 증인은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정부의 뭐 비상계엄 관련 국조특위에 참석해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계엄군의 활동 및 점거 현황, 선관위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 기관 보고한 일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2024년 4월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23년 7월 26일 지금 외부에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오게 된 그 동기가 기본적으로 21대 그 국선이나 대선을 거치면서 확대됐었던 부정선거론의 상황 하에서 어떻게 22대 국선을 제대로 잘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의 그 고위직들의 그 자녀 부정 채용 의혹에 따라서 선관위 그 인사제도라든지 그 조직의 그 비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두 가지 명제를 소명으로 받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선을 치르기 위해서 나름 많이
제 스스로는 진짜 열과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 그 부정선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이제 이 선거 관리 차원에서 이 볼 수 있는 소위 조금이라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몇 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CCTV 그 영상에 대해서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개표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천천히 그 찍힌 투표용지를 제대로 소위 참관인들께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선관위의 이 선거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